안녕하세요. 아침에 일하는 게 더 편한 오후입니다.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터미널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윈도우, 맥OS, 리눅스와의 터미널과 연동되어 별도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터미널을 띄우고 사용해야 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백엔드 개발자에게 유용한 다중 터미널 환경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의 리모트 기능을 이용하면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환경, SSH 리모트 환경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고, 윈도우 사용자의 경우 WSL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미널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보기, 그 다음에 쭉 내리시다 보면은 터미널이 있고요.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가 지금 컨트롤 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틱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하단에 터미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항상 비주얼 스튜디오를 코드를 쓸 때는 이 팔레트 창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죠. 그래서 터미널, 그래서 토글 터미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터미널이 나타나게 되죠. 단축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틱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터미널을 띄우고 싶을 때는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 기호가 있는데,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누르셔도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추가가 되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이제 분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아이콘 중에 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분할된 겁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누르시면은 분할된 터미널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ls 클리어. 터미널을 두 개로 이제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막 3개, 4개 분할해서 사용하지는 않죠. 이렇게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지우시려면은 이쪽에 보시면 킬이라고 있죠. 휴지통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은 이제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눌러서 여러 개를 생성하더라도 이 분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클릭할 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얘를 이미 생성하는 거를 이제 분할 화면으로 보고 싶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해서 색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상하로는 안 돼요. 상하로는 분할이 안 되고 좌우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을 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게 요거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맥시마이즈 패널 사이즈라고 있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터미널이 이제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왼쪽은 좀 닫아둘게요. 이렇게 나눠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백엔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미널을 뭐 여러 개 이렇게 놓고 쓰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빌드할 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로컬 빌드를 하고 뭐 급한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로컬 빌드하고 이제 파일을 이제 개발 서버에 올려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SSH 접속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로컬 환경이고 여기는 이제 개발 환경이라는 거죠. 개발 서버 혹은 이제 리얼 서버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부득이한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터미널을 여러 개 열어두면 헷갈리시죠. 이럴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리네임이라고 보이죠? 이쪽에 보시면 리네임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접속한 터미널의 이름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그 다음에 리네임, 리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헷갈리지 않죠. 내가 지금 어떤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지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실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터미널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개를 이제 띄워놓고 사용을 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플릿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가로 세로 뭐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자 할 때는 요 이제 터미널 이제
이렇게 우측 클릭을 하게 되면은 Move Terminal into Editor Area. 이게 지금 한글팩을 설치를 하신 분은 이제 편집 영역으로 터미널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얘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아래 이제 터미널 패널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여기 위쪽에 뜨거든요. 이 위쪽에 뜹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은 하나 이렇게 편집 영역으로 옮겨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이쪽에서는 이제 사라지죠. 이쪽에서는 사라지고 편집기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얘네들을 이제 드래그해서 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분리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죠. 리얼은 이렇게 되고, 운영 서버 1번 운영 서버, 2번 운영 서버 이렇게 위아래로 두고, 그 다음에 개발 서버는 로컬 쪽에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4분할 해가지고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저도 나름대로는 좀 유용하게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배브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서버에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SSH로 SSH 로컬 호스트 P23번 루트로 운영 서버 1번 운영 서버에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SSH 루트 로컬 호스트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 서버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얼 서버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개발 서버 있으면 개발 서버에도 SSH로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뭐 터미널 전용 터미널 뿌띠 같은 거 뭐 사용 안 하셔도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터미널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터미널을 이제 편집 영역으로 이렇게 터미널을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터미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끔은 그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뭐 소스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 서버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유용한 그 확장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확장 선택을 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확장 중에서 리모트라는 것이 있는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있는데, 리모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확장 팩이 있습니다. 요 확장 팩은 3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대부 컨테이너, 그 다음에 SSH, 그 다음에 WSL. 그러니까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WSL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 로컬의 윈도우 환경에서 WSL을 설치를 하고 WSL 환경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리모트 SSH라고 하는 것은 이제 SSH 방식으로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확장이고요. 대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이제 도커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컨테이너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은 attach to contain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접속을 하려면 이제 명령어를 쳐가지고 접속을 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리모트 확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컨테이너에 본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하셨으면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도커 확장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장에서 도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도커라고 확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도커 확장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도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